이 애니는 타케시라는 소년의 인생을 따라가는데 그가 악당 마법사들로부터 동굴을 구한 후 최강의 능력을 얻게 되는 이야기야. 애니 초반의 타케시는 완전 망가진 기능 상실한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어. 가족들이 그를 너무 싫어해서 방학 때도 매일 학교에 가야만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다행히도 그의 여자친구 쿠루미가 항상 학교까지 같이 가주고 둘은 검도부 멤버야. 어느 평범한 날 타케시가 평소처럼 도장에 들어가려던 순간 옆방에서 다친 소녀가 떨어져 내렸어. 그는 당황해서 그녀를 도와 학교 보건실로 데려가 소녀가 의식을 되찾으면서 울기 시작하고 오빠한테 가지 말라고 하면서 타케시를 껴안아. 타케시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이미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포옹을 받아줘. 그때 소녀가 눈을 뜨고 그를 변태로 착각하지. 그래서 권총을 꺼내 긴장해서 마법총으로 그를 쏴버려. 다행히도 조준이 엉망이라서 겨우 스치기만 했어. 타케시가 자신을 도우려고 데려왔다는 걸 알고 진정한 그녀는 자신을 무이아이바라고 소개하며 그를 여자친구한테서 빼앗으러 온 애라고 해. 갑자기 타케시는 그녀 주위에 빛나는 연기를 보고 이게 도대체 뭔지 물어봐. 무이는 당장 사과하며 그 연기가 보인다는 건 타케시가 마법사가 됐다는 뜻이라고 말해. 갑자기 검은 구슬이 방으로 날아오고 그녀는 쏴서 떨어뜨리며 그게 자신을 죽이려는 오빠가 보낸 마법 드론이라고 알려줘. 무이는 타케시랑 도망가려고 하는데 초긴장한 오빠와 일당이 나타나 타케시는 창문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마법으로 얼려버려서 못 빠져나가 일당 중 한 명이 싸우자고 해서 타케시는 대나무 검을 꺼내 맞서 놀랍게도 그는 싸움을 잘 해내며 공격을 막고 심지어 상대 가슴을 찔러 그 큰 남자의 자존심이 상하고 무모하게 타케시를 공격해 밀쳐내면서 대나무 검을 부러뜨려 그 순간 타케시의 숨겨진 힘이 깨어나고 적의 미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돼. 칼날을 피하고 돌진해서 상대 손을 쳐서 무장 해제시켜 거대한 칼이 무이를 향해 날아가고 겨우 피한 무이와 부서진 창문을 본 타케시는 이 기회에 무이를 데리고 도망쳐. 기둥 뒤에 숨어서 무이는 자신이 메이드고 자신을 쫓는 다른 사람들도 메이드라고 말해. 그리고 자신이 능력으로 타케시를 마법사로 만들어버렸다고 사과해. 타케시는 괜찮다고 하면서 아빠, 여기로 와 라고 말해. 그 후 무이는 입을 열어 이 애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기 시작해. 그녀는 대부분의 마법사들은 일반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라서 신분을 숨기고 산다고 말해. 그녀의 인생은 어느 날 오빠가 고스트 트레일러라는 급진적인 집단에 가입하기로 결심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 그들은 평범한 인간들을 전멸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바로 그때 다케시의 여자친구 아키루미가 나타났고 상황 파악도 못한 채 갱단에서 온 덩치 큰 녀석과 괴짜가 나타나서 결판을 내려고 했어. 다케시는 재빨리 여자친구의 검을 빌려서 무이랑 같이 도망가자고 말하지. 근데 갑자기 괴짜가 여자애들을 공격하고 무이는 쏠 수가 없어서 아키루미가 무거운 책으로 한 대 때려버려. 그걸로 괴짜가 완전 빡쳐서 킬러 말벌이 가득 든 여행 가방을 열고 말벌들을 여자애들에게 덤벼들게 해. 잠시 후 그는 고대 마법을 쓰는 마법사들끼리 현실 세계에서 싸우지 못하게 하는 금기 주문을 깜빡 잊었다는 걸 깨달아. 이 금기 주문이 발동되면서 무이를 공격한 괴짜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와 그리고 검은 마법진이 그의 힘을 생명력으로 빨아들여 버려. 근처에 있던 아키루미도 공격으로 인해 마법과 접촉하면서 다케시처럼 메이드가 되어버렸어. 와, 그녀의 능력 진짜 흥미진진하다. 이거 해변 에피소드에서 멋진 전개로 이어질 거야. 아름다운 장면들이 지나고 이다라는 불량배가 나타나 악한 마법사 집단의 그로토를 들고 있어. 그는 자신이 과외 가던 길에 갑자기 공격당해서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제대로 한 대 때렸다고 말해.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아키루미를 살피고 언제 임플란트를 했냐고 바로 물어봐. 그 순간 그의 손에 새로 얻은 마법력이 타오르기 시작해. 큰 덩치 녀석은 그들의 스크린 타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젠 진짜 화가 나서 다케시를 공격하고 밀어내. 다케시는 예지 마법을 써서 강력한 한 방을 피하고 먼지 구름 사이로 움직임을 예측하며 다시 한번 회피해. 그는 그 남자한테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남자는 거절하고 공격해와. 하지만 무이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적을 눈멀게 하는 기본 플래시뱅 마법을 써서 다케시가 적의 목에 깨끗한 일격을 날릴 기회를 줘. 적은 점심을 뱉어내며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해. 그 후 무이는 모두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고 말하며 거울 안에 있는 평행 세계로 데려가. 그곳은 마법사의 세계인 폐허가 된 세계인데
다케시는 보는 모든 것에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지. 폐허가 된 세계는 도쿄의 복사판 같은 곳으로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세계야. 무이는 그들을 일본의 호그와트, 즉 마법 학교로 데려가 학교가 있으면 교장도 있는 법. 여긴 모모카라는 15살 교장이 있는데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30년 경력이 있어. 그녀는 신참 마법사들에게 16년 전 고스트 트레일러와 다른 마법사들 사이에 벌어진 대마법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알고 보니 고스트 트레일러의 리더 카즈마는 그들 세계의 볼드모트 같은 존재고 최후의 진홍옥이라 불리는 신성급 주문으로 모든 인간을 죽이려 했대. 하지만 다른 위대한 마법사들이 맞서서 신성한 힘을 써서 세계를 둘로 나눴어. 그중 하나의 세계만 최후의 진홍곡에 의해 파괴됐지. 지금 이 세계가 폐허가 된 세계고 다케시와 모두가 살던 세계는 두 번째 세계야. 다행히 두 적대 집단은 전쟁을 폐허가 된 세계에서만 계속하기로 합의했고 승자가 살아있는 세계를 지배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 합의가 지켜지도록 최고의 마법사 오사비가 살아있는 세계에 기프트라는 주문을 걸어 고대 마법을 못쓰게 만들었지. 게다가 마법 세계에 공격당한 인간은 모두 마법사로 변해버려 첫 번째 대전쟁이 끝난 후 고스트 트레일러의 리더는 사라졌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몰라. 하지만 몇몇은 그가 최후의 왕 퀴안 같은 거대한 주문을 쓰고 깊은 잠에 빠졌다고 믿고 있어. 모모카가 이야기를 다한 후 3명의 신참 마법색에 일본 호그와트에 남아 마법을 배우거나 마법을 포기하고 기억을 지우고 원래 세계로 돌아갈지 선택하라고 해. 다케시는 재빠르게 생각해서 폐허가 된 세계에 남아 무이와 오빠를 제외시키는 걸 돕기로 결심해. 이다는 이 모든 게 모험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남는 게 문제 없다고 해. 키리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남자친구 곁에 있고 싶어서 결국 마법 학교에 가기로 해. 모모카는 그들을 모두 1학년 C반에 배정하고 무이는 무모한 행동 때문에 C반으로 강등시켜. 다음 날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각자 고유한 혈통 마법에 대해 알려줘. 혈통 마법은 6종류가 있고 아스펙트라는 마법 도구를 통해 발현될 수 있어. 키리미에게는 립밤이 아스펙트고 이다는 멋진 해골 반지. 다케시는 아스펙트가 없어. 교수가 다케시를 검사하자 유명한 회피 마법을 가진 걸 발견하고 그 후 다케시와 무이에게 무기 사러 가라고 보내. 가게에서 그들은 명랑한 주인을 만나 무기고로 안내받아. 다케시는 처음엔 놀라지만 이미 다룰 줄 아는 카타나를 요구해 주인은 마법진이 새겨진 이상한 검을 건네줘. 이 검은 전쟁 때 위대한 마법사가 썼던 건데 이제는 은퇴했대. 다케시는 누가 만든 검인지 묻자 주인은 자기 엄마, 그러니까 핫한 분이 만들었대 라고 말해. 주인은 이 마검에 회피 마법이 새겨져 있고 다케시가 맞으면 힘이 몇 배로 증가할 거라고 설명해. 근데 맞지 않으면 손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지. 다케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 주인이 갑자기 공격해오고 다케시는 피하고 막으면서 검의 마법이 발동돼. 검이 다케시 마법에 반응해서 그걸 흡수하기 시작하며 특별한 기능을 보여줘. 그러다 검자루에서 총알 넣는 탄창이 튀어나오고 다케시는 탈진해서 무릎을 꿇기 직전이야. 가게 주인은 다케시 체력 칭찬하면서 이 무기가 트와일라이트라는 대포검 같다고 설명해. 남들 마법으로 충전된 탄환을 써서 검을 변형시킬 수 있대. 다케시는 주인한테 받은 3발의 탄환을 받고 검을 받아들이며 이 귀여운 검으로 누군가 머리를 날려버릴 거야 라고 말해. 곧 다케시랑 무이는 이이다. 마법이 통제를 잃고 폭주해서 완전히 탄 교실로 돌아와. 하지만 선생님은 이게 자기 수업에선 흔한 일이라며 수업을 계속 진행해. 다음 날 3명은 훈련장 가서 전투기술 배우는데 다케시는 검 컨트롤이 힘들고 이이다도 마법을 제대로 못 써. 키리미가 셋 중에 가장 잘하는데 아직은 마법으로 어린 소녀로 변신하는 정도밖에 못해. 그래서 다케시는 자기한테 관심 가지는 남자애들 보며 질투해. 그 와중에 이이다가 연습하다가 폭발할까봐 걱정하면서 질투심도 다뤄야 하고 무이는 키리미 마력 보고 큰 작전을 짤 때가 됐다고 판단해서 키리미랑 수영 수업에 같이 가. 탈의실에서 무이는 100% 맞는 사랑, 운세를 점치는 점쟁이 자료를 보여줘. 여자애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다케시가 키리미 버리고 자기네들한테 머물까봐 걱정하는 거야. 나중에 다케시랑 이이다 보는 순간 얼굴이 빨개져. 저녁 계획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던 여자애들이 무이랑 오빠 욕하면서 무이를 배신자의 동생이라고 불러. 무이는 그 말 듣고 일어나지만 싸우지 않고 도망가 버려. 그 후 초록머리 교수님이 모두한테 위자드 브레이서라는 생각이 비슷한 마법사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대해 설명해줘.
마법 세계엔 강력한 커뮤니티가 6개 있는데 그 리더가 위자드 브레이서라고 해. 이들은 인간과 평화 공존을 주장하는 그룹이야. 팬텀 궤도는 이북계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고 다른 커뮤니티들한테 특히 위자드 브레이서한테 미움받고 있어. 무이랑 오빠. 그리고 전에 그 여자애들은 위자드 브레이서 소속인데 오빠가 테러리스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서 무이를 배신자라고 욕하는 거야. 배신자의 동생이라 불리는 무이가 안타까워. 다케시는 자신 가족도 똑같이 자신을 미워하는 게 떠올라 마음이 아파. 나중에 수업 가서 다케시는 몇 남자애들이 쿠루미 몰래 사진 찍은 걸 알고 그녀 남자친구라서 사진 전부 압수해버려. 사진 압수하는 동안 무이가 다케시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너무 슬퍼서 거의 울면서 도망가 버려. 다케시는 무이가 속상해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이 때문에 자기 여자친구가 질투하고 불안해져 버려. 결국 쿠루미가 직접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그 여자는 타케시가 그녀에게 충실하지 않을 거라며 그녀의 연애 인생은 사실상 끝났다고 말해. 그 말을 듣고 쿠루미가 상황을 뒤집고 울면서 도망가 버려. 나중에 무이가 찾아와서 남자친구의 첫 키스를 뺏은 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우선 그게 그냥 우연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사실은 그걸 너무 좋아했다고 말해. 장난꾸러기 같으니라고. 쿠루미는 타케시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바로 키스하려 하는데 타케시가 막아. 쿠루미가 왜 무이랑 이미 했는데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키스 안 하냐고 묻자. 타케시는 슬프게도 이제 가짜 커플 짓 그만하자고 해. 그 말에 충격받고 상처받은 쿠루미는 일주일 동안 타케시를 무시하지만 그 사이 누군가 그녀가 싱글인 줄 알고 청혼을 해. 쿠루미는 거절하지만 그 남자가 뒤에서 다가와 어깨를 만지자 과거 트라우마가 떠올라. 쿠루미는 땅에 쓰러지고 뒤에서 타케시가 나타나 그 남자한테 다시는 그녀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며 협박해. 그때 타케시는 쿠루미가 태어날 때부터 가장 예쁜 여자였고 자라면서 남자들이 미쳐 날뛰었다는 걸 기억해. 스토커한테 끔찍한 경험을 하고 나서 그녀는 남자아이들을 떼어놓기 위해 타케시에게 남자친구인 척 해달라고 부탁했고 타케시는 가장 친한 친구라서 받아들였어. 이 일로 타케시와 동생 게쿠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게쿠가 쿠루미를 아주 좋아했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형한테 빼앗겼다는 걸 알고 크게 화를 냈지. 타케시가 입을 열어 진실을 얘기했다면 모든 게 해결됐겠지만 그는 동생이 그에게 큰 분노를 품게 내버려 뒀어. 여자가 어떻게 사람 인생을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쿠루미 때문에 타케시와 게쿠가 심각한 싸움을 벌이게 돼. 걷다가 싸우던 중 타케시가 동생을 살짝 건드렸고 게쿠가 앞으로 넘어지는데 그때 달려오는 차가 그를 치료하고 하지만 죽지는 않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돼. 지금도 게쿠는 형이 자신을 밀었다고 믿고 있어서 그에게 큰 원한을 품고 있어. 타케시가 모든 걸 회상한 뒤 쿠루미가 그들에게 예전처럼 관계를 되돌리자고 부탁해. 결국 그녀는 타케시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는 동의하지. 그런데 타케시가 주머니에 쿠루미의 야한 사진을 들고 있는 걸 발견하고 뺐지만 한 장만은 남겨두는데 밤에 검술 연습용으로 쓴대. 다음날 타케시와 이다가 함께 훈련 중이야. 이다는 저장 탄환 하나에 불 마법을 채우려 하지만 잘 안 되고 타케시도 탄환을 제대로 꺼내지 못해. 곧 쿠루미가 달려와 무이가 실종됐고 지도를 두고 갔다고 알려줘. 이들은 선생님께 보고하고 선생님은 무이가 계속 오빠를 찾고 있었다고 결론 내리지. 하지만 교장은 자리에 없어서 학교는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없대. 타케시는 학교가 무이를 못 돕는다면 자신이 직접 도와주겠다고 말해. 친구들은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 하지만 타케시는 무이를 꼭 구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려 결국 쿠루미가 아니었다면 자신도 무이와 비밀 작전을 짜고 있었을 거라 말해. 사랑에 빠진 남자의 멋진 말에 친구들이 마음이 움직여 도와주기로 하고 문 앞에서 그를 만나 경비원들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숨어 그들은 경비원들을 따라가 거울 안으로 들어가고 폐허가 된 세계의 보호 장벽 안으로 나와 왕자의 앉은 베일 쓴 여자가 자신이 문 감시자라고 소개하며 찾는 소녀는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말해. 그녀는 밖에서 전쟁 중이라 돌아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검은 잉크 공이 장벽을 때려 잉크가 곧 마법사로 변하는데 적에게 불태워져 재가 되어버려. 쿠루미는 겁에 질려 타케시를 꼭 붙잡아. 한편 무이는 그들 근처에 있는데 전날 점쟁이를 찾아가 오빠 위치를 물었고 점쟁이가 그 남자의 위치를 알려줬대. 도착한 무이는 긴장한 오빠가 그건 점쟁이가 낸 함정이고 그 점쟁이는 테러 조직원이란 걸 알려줘. 그 끔찍한 이름 고스트 트레일러.
이름 때문에 때리고 싶어 뛰어들었대. 그리고 이제 오빠는 그녀를 그 조직에 살아서 데려가려고 해. 동생은 과거를 상기시키려 하는데. 그때 그녀가 오빠를 아나사마라고 부르고 오빠가 차를 잔뜩 마셨던 기억을 떠올려. 하지만 오빠는 그녀와의 기억을 거부하며 목칼라를 움켜잡아. 동생은 자신이 준 선물, 즉 그가 끼고 있는 장갑이 기억을 돌려놓는 열쇠라고 말해. 그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지. 하지만 그때 오빠는 그녀의 마법을 흡수해 쓰러뜨리려 하고 결국 모든 마법을 빨아들이는 데 성공해 타케시와 친구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타케시는 바닥에 쓰러진 미래의 여자친구를 보고 분노하며 스가를 공격해. 어떻게 동생을 다칠 수 있냐고 묻지. 스가는 동생이 차에 치였다고 형을 밀었다고 소문난 그 남자야? 하지만 스가는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마법으로 힘을 키워. 힘이 커지자 하늘 높이 날아올라 얼음창을 타케시에게 던지는데 타케시는 예지력으로 피하고 막아. 하지만 마지막 창에 맞고 말지. 스가는 얼음성으로 타케시를 가두려 하지만 이다가 몸을 던져 막다가 얼어붙어. 타케시는 이다를 구하지 못하지만 이다는 침착하게 행동할 기회를 얻어 이다는 타케시가 자기 여동생 납치당하는 걸 구한 걸 떠올리며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해. 타케시는 스가의 공격을 피하고 무이에게 다가가 막아서자. 긴장한 스가는 상대가 아직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초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멋지게 마무리하려고 우박탄을 써서 끝내려 해. 타케시는 검으로 모두의 공격을 막아내고 몇몇을 이다 쪽으로 날려보내 얼음 감옥에서 그를 구해낸다. 그리고 무이를 동료들 곁에 데려다주며 이댁의 강력한 적과 싸울 유일한 방법인 마법탄을 들고 있으라 한다. 그 말과 함께 타케시는 다시 슈가와 맞서기 위해 돌진하고 슈가는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싸운다. 타케시는 얼음 공격을 피하며 검술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지만 슈가는 단순히 검을 뽐내려고 들고 있는 게 아니다. 슈가는 다시 타케시를 밀어내고 빙구탄을 써서 타케시의 약한 방패는 강력한 공격을 막지 못한다. 땅에 쓰러져 부상당한 타케시를 여자애들이 지켜준다. 이다는 마법탄을 100% 완전히 장전하려 하고 타케시는 검에서 탄창을 빼내는 데 집중한다. 그때 다시 슈가가 얼음창으로 공격하고 여자애들이 그 공격을 막아낸다. 이다가 마법탄 장전을 마치고 타케시가 탄창을 드러내자마자 바로 던진다. 타케시는 기괴한 무기의 불꽃 검으로 변신시켜 충전을 시작한다. 여자애들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타케시는 폭발 안개라는 강력한 공격을 사용한다. 내가 보기엔 악마의 재채기라고 부르고 싶네. 훨씬 멋지잖아. 폭발하는 안개가 슈가의 공격을 파괴하고 그를 날려버린다. 슈가는 땅에 쓰러지고 무이카가 다가가지만 타케시는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때 갑자기 흰머리 모드롬보 카이파이가 연기 속에서 나타나 신참 마법사들의 재능을 칭찬한 뒤 슈가와 함께 유령 트레일러 본부로 순간이동한다. 나중에 타케시 일행은 학교로 돌아오고 모모카 교장이 최근 싸움에서 부상당한 상태다. 하지만 교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모두에게 강의하며 이 학교 규칙을 어기면 엉덩이 1000대 벌칙이 있다고 경고한다. 다행히 그녀의 손가락이 조금 구부러져서 무모한 행동하지 말라는 약속만 받으려 한다. 하지만 타케시는 거절한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1000대 엉덩이 벌이 꽤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또 무이가 오빠를 찾는 걸 멈추지 않을 걸 확신해서 위험해도 항상 도울 거라고 말한다. 모모카는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든다며 곧 1000대 엉덩이 벌을 제대로 줄 거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연중 중간에 치러지는 고대 마법 시험에 참가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길 원한다. 시험은 환상 마법으로 만들어진 건물에서 진행되며 타케시와 일행이 시험을 통과하면 슈가를 쫓을 허가를 받게 된다. 타케시가 1000대 엉덩이 벌에 대해 묻자 그녀는 입 다물라고 한다. 몇 달 후 시험 당일이 되고 모든 학생은 4개의 다른 그룹으로 나뉜다. 자신들이 지닌 마법에 따라 타케시와 회피 마법을 가진 다른 마법사들은 환상의 도시 속 건물 끝까지 도달해야 한다. 장애물과 함정을 피해 학생들이 중앙 건물 쪽으로 달려가는데 첫 번째 장애물로 대포를 장착한 거미들을 만나게 돼 거미들이 그를 애워싸고 사격을 시작하지만 타케시는 어떻게든 첫 번째 공격을 버텨내 목표를 향해 움직이던 중 갑자기 오이카미를 보고 여기서 뭐 하는 건지 궁금해해. 어차피 오이카미는 츠가 일당 소속인데. 다케시는 그를 직면해 물어봐. 오이카미는 시험 보러 온 거라고만 말하며 다케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유령 트레일러 일원이었던 과거도 부정해. 사실 그는 마법사 브레이서에게 납치당해 기억이 지워졌다고 밝혀 무력한 소녀들을 사냥하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후 다케시는 도시를 돌아다니던 코뿔소를 만나고 코뿔소가 그를 쫓아오는데 막 밟힐 뻔한 순간 매트릭스 버그가 나타나 그를 구해줘. 이 혼란은 유령 트레일러 멤버들이 시험 도중 학원에 침투해 난동을 부려서 생긴 거였어. 환상의 도시가 그들의 암흑 마법으로 붕괴하기 시작하고 다켓이 발밑 땅이 사라지며 그는 추락해. 하지만 떠다니는 마법으로 부드럽게 착지하고 지금은 쿠루미층의 미로 같은 정원에 있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골렘이 쿠루미를 공격하지만 오이카미가 달려와 그녀를 구하고 골렘을 파괴해. 그녀는 그를 보고 충격받고 지구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 하지만 그가 그녀를 구하려다 맞았고 그 때문에 시험에서 탈락했다고 해. 잠시 후 다케시와 친구들이 모이고 다들 다케시와 쿠루미가 어딘가 착한 오이카미로 변했다는 사실에 놀라 악한 기억은 없지만 이제는 선한 사람으로 변한 기억 없는 악당 같은 존재. 수다 그만 떨고 얼른 이 레벨에서 탈출하는 데 집중하기로 해. 자신도 변하기 전에 말이지. 미로 같은 정원을 헤쳐나가기 시작하고 목표에 가까워졌을 때 거대한 돌골렘이 갑자기 나타나 다케시는 싸울 준비를 해. 하지만 골렘의 한 방에 날아가 버려. 강력한 화염 공격도 통하지 않고 이이다는 집중해서 마법을 쓰기도 전에 공격당해. 다케시는 다시 합동 화염검 공격을 쓰자고 하고 이 덱에 장전된 탄환을 달라고 해. 탄환을 던지지만 조준이 엉망이라 완전히 빗나가고 말아. 시간을 벌기 위해 무이와 쿠루미가 골렘의 주위를 돌리는 동안 다케시는 탄환을 가지러 가. 골렘이 소녀들을 으깨려 할 때 이이다가 화염 주먹으로 공격을 막아내. 이 시점에서 다케시는 이미 검의 마력을 충전한 상태야. 그는 골렘의 폭발 버튼을 눌러 단 한 방에 골렘을 파괴해. 골렘 잔해에서 편지가 날아가 유령 트레일러의 고위 멤버이자 피라냐인 점쟁이 빌트에게 닿아. 그녀도 난동 부리러 왔는데 트와일라이트 소드를 보고는 만족스러워해. 다음 날 쿠루미가 다케시에게 가족 명절 신사 참배 약속을 상기시키지만 그는 가기 싫어해서 그녀를 화나게 해. 그녀는 울면서 도망가고 무이가 둘 사이를 중재하려 하지만 자신이 도와주지 않는 게 나을 거란 걸 깨닫지. 결국 그녀 마음은 다케시를 향해 뛰고 있으니까 며칠 후 쿠루미는 현실 세계 집으로 돌아가고 다케시는 무이와 단둘이 훈련해. 짧은 휴식 중 무이가 열로 헛소리를 하며 채널 수익성 잃은 듯한 멋진 장면을 선사해. 에디터, 센서 키워줘. 아니 가장 큰 거면 화면 가득 채울 수 있어. 무이가 다케시를 침대로 끌어당기고 다묘 아래서는 단순한 포옹 이상의 일이 벌어져 곧 그녀는 잠들고 다케시는 도망칠 기회를 잡아. 하지만 그 순간 쿠루미가 방에 들어와서 충격받고 바람핀 남자친구에게 분노해 다케시를 쫓아내고 무이도 똑같이 내쫓아 쿠루미는 문 앞에서 울기 시작하고 무이는 정신 차리고 다케시를 데려와 감정에 휩싸여 아기로 변한 그녀를 돌보게 해. 밖에서 다케시는 분수대 옆에 앉아 돌아가길 거부하며 그런 쓰레기 같은 애가 진짜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무이에게 말해. 추격자들로부터 쿠루미를 보호하려고 꾸민 연기라 말하지만 이제 이 연기를 끝내고 싶다며 싸움이 절호의 기회라고 해. 거미 흑발 소녀를 원한다고 거의 말할 뻔하지만 이건 일본 애니니까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키워야 한다는 걸 기억해. 시간이 지날수록 다케시와 쿠루미 사이가 점점 어색해지고 어느 날 쿠루미가 도서관에서 오이카미를 보고 가서 고마움을 전해. 오이카미는 진짜 남자답게 그녀를 위로하며 연애 문제는 흔한 일이라고 말하고 쿠루미는 부끄러워서 도망가. 가는 길에 다케시와 마주치고 둘 사이는 또 어색해져. 일주일 후 시험 결과가 발표되고 모모카가 다케시와 친구들에게 시험을 잘 봤으니 츠가를 쫓아가도 된다고 허락해. 그리고 사무실에 불러 출동 임무를 직접 지휘하며 무이에게는 형을 다치게 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결속 마법 탄환을 줘. 결속 마법이 뭔지 모모카는 설명 안 해. 내 탓 말고 작가 탓다 해. 그녀는 마법으로 어딘가에 문을 만들고 동시에 감시자들이 오이카미와 유령 트레일러 멤버인 호타루를 방 안으로 밀어넣어. 그들은 과거를 기억 못하지만 모모카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만 해.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보건교사와 감시자들을 따라 문 쪽으로 가. 다케시와 친구들도 함께하고 모두 폐허가 된 세상을 떠나 곧 하늘에 마법진이 생기고 그 안에 차 한 대가 나타난다. 수가랑 흰머리 남자인 캐핀이라는 놈이 차에서 내려서 유령 트레일러랑 애들 그리고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다른 놈이랑 인질 교환을 하러 나온다. 이 순간에 오이가미는 드디어 깨닫는다. 걔네가 사실 학원의 인질이었고 수가를 데려오기 위한 미끼였다는 걸.
호타루는 싸우면서 절대 못 가겠다고 버티지만 오이가미가 진정하라고 하고 따라오라고 한다. 떠나기 전에 쿠루미가 구해줘서 고맙다며 말하고 오이가미는 힘내라고 하면서 치유되는 선물을 준다. 인질 교환이 완료되고 캐핀이 오이가미랑 호타루한테 전기차에 타라고 하면서 기지로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 캐핀은 며칠 동안 모모카 허벅지를 못 만졌다고 데이트를 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둘은 사람이 적은 곳으로 가서 싸우기 시작한다. 게다가 수가는 다켓이랑 친구들 그리고 조연들까지 상대해야 한다. 수가가 마법을 써서 힘을 키우지만 적들의 팀워크와 전투력을 맞닥뜨린다. 알무랑 두 모니터가 준비하고 간호사는 강화 마법으로 다켓이랑 이달을 보강한다. 수가가 얼음창으로 공격하지만 간호사가 물벽으로 막아낸다. 두 모니터가 수가를 에워싸고 또다시 거대한 열쇠를 만들어 바닥을 연다. 수가가 끝없는 구덩이로 떨어지지만 얼음 덕분에 버틴다. 하지만 간호사가 얼음을 깨뜨리고 수가는 우물에서 탈출해 주요 캐릭터 빼고 모두를 다치게 만든다. 그는 날아가고 아무가 쫓아간다. 간호사는 다켓이랑 이다한테 그녀를 구하러 가라고 하고 키리미는 부상한 마법사들 치료를 돕기 위해 남는다. 한편 모모카랑 캐핀이 하늘에서 마주보며 옛날에 둘이 팀이었을 때 얘기를 나눈다. 캐핀이 고등학교 때랑 별로 안 변했다고 하자 모모카는 그가 많이 변해서 이제 악당이 됐다며 말한다. 그녀는 이제 그가 적이라며 미친 힘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해킹 검술로 공격한다. 하지만 캐핀은 피하고 드라이브랑 리버레이트 마법으로 마력도 올린다. 그 이름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강력한 망토 마법을 써서 그녀를 공격하는 건 안다. 하지만 그녀는 나침반으로 검은 다이아몬드 방패를 그려 막아낸다. 캐핀은 조상 마법으로 방패를 녹여버리고 그 지역 전체에 퍼뜨리며 13분 안에 닿는 건 다 녹는다고 선언한다. 모모카는 그 시간 안에 끝내기로 결심하고 둘은 충돌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계속 싸우며 주고받지만 캐핀이 모모카를 압도하며 계속 공격해 밀어붙인다. 모모카가 균형을 되찾고 다리 밑을 베어버리는 강력한 일격을 쓰지만 캐핀이 피한다. 그녀는 포탈을 만들어 뒤에서 공격하지만 캐핀이 공격을 막아낸다. 근데 이건 그냥 미끼였어. 모모카가 총알을 정면에서 쏘는 동안 나침반 거미 뒤에서 공격하고 캐핀은 이중포위 공격을 피하려 점프하는데 검에서 체인이 나와서 그를 잡아버려 모모카가 재빨리 캐핀을 고급 TNT로 가득 찬 마법 지하실로 던져버리고 캐핀은 암흑 속으로 떨어져 모모카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법은 여전히 몸에 피해를 입히고 있었어. 그때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깨닫지. 갑자기 바다에서 분수가 솟구치고 캐핀이 그 안에서 등장하며 지하실 벽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해. 그는 모모카의 마법 원리를 알고 있었어. 그녀는 진짜 존재하는 장소로만 문을 열 수 있다는 걸, 그가 던져진 방이 바닷속 깊은 곳이라는 걸 의심했고 그 직감은 완벽히 맞았어. 한편 그녀의 해체 마법은 옷과 피부를 녹이고 있었고 완전히 파괴되기까지 몇 분밖에 남지 않았어. 캐핀이 모모카와 더 얘기하고 싶어 안달난 상태에서 그들의 리더 카즈마가 곧 잠에서 깨어나 그녀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모두 폭로할 거라고 말해. 카즈마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그녀의 사진들이 모두 유출될 거래. 그 소식에 소녀는 충격받고 캐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궁극 마법을 사용해 그녀의 궁극기는 하늘 높이 우주로 가는 포털을 만들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마법이었어. 똑똑했다면 헌터선터를 보고 패톤의 기술을 따라했을 텐데 그 기술은 개미도 죽일 정도였거든. 캐핀은 방어막을 써서 빨려 들어가는 걸 막았어. 모모카가 해체 마법 때문에 우주 여행자가 되기 전에 죽을 거라 믿으면서. 그런데 아카르는 웃으면서 빨려 들어가 우주로 끌려가 버렸어. 싸움이 끝나고 포털이 닫히자 모모카는 의식을 잃고 바다에 빠져버렸어. 그 사이 다른 쪽에선 타케시, 아무, 유타가 이미 투가의 영역 확장으로 만들어진 빙하기 세트에 도착했어. 유타가 불을 써서 천장을 뚫으려 했지만 아무런 피해도 없었어. 또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얼음성 방어장치가 작동해서 사방에서 얼음창이 날아왔어. 타케시는 공격을 피하면서 유택의 불검 콤보를 다시 쓰자고 했어. 그는 검을 휘둘렀지만 이번엔 공격이 역풍 맞듯 터져서 검이 날아가 버렸어. 유타는 죄송하다면서 총알에 너무 힘을 줬나 봐라고 말했어. 타케시는 얼음창을 피하며 검을 잡으러 뛰었지만 스가가 그의 손을 얼려버렸고 유타가 도우려 했지만 계속 미끄러졌어. 그때 아무가 난 강하고 독립적인 여자야. 남자 없어도 돼 라며 형과 싸움에 뛰어들었어.
타케시는 아무에게 기다리라 외쳤고 유타는 참으며 얼어붙은 손을 녹였어. 하지만 아무가 무시하자 타케시는 유택에 바로 손에 붙은 얼음을 녹이라고 했어. 위층에서 아무는 스가를 만나 정말 귀신 트레일러에서 행복하냐? 고 물었어. 그녀는 이 조직 이름이 너무 구리다고. 유행도 안 맞고 형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 감정이 북받쳐서 형이 그런 끔찍한 이름 가진 깡패 조직 일원이 될 수 없다고 말했지. 하지만 스가는 경고도 없이 공격했고 스가가 아무를 끝내려 할 때 거대한 폭발이 성을 뒤흔들었고 타케시와 유타가 불기둥을 타고 달려가 스가를 공격했어. 그들은 재빨리 아무를 보호하고 치료했으며 아무는 계속 형에게 말의 힘을 써서 항상 좋은 형이었고 돌아오면 몸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어. 말하면서 울기 시작했고 스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 지금은 그가 여동생과 함께 있고 싶은 건지 아니면 형이 죽는 걸 보고 슬퍼서인지 알 수 없어. 심지어 이런 걸로 다시 데려오려 했다는 것도 그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고 회상 마법이 발동해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라 미쳐버렸어. 타케시와 유타가 그를 막으러 달려갔고 아무는 연결탄환을 장전했어. 그녀는 최종 공격을 준비하며 총이 커지고 형에게 쐈어. 총알이 맞아 스가가 기절했고 며칠 후 아무는 병원에서 형 옆에 누워있다가 깨어보니 스가가 혼수에서 깨어나 기억을 되찾았어. 아무는 울면서 그를 안았고 스가는 그녀를 위로했으며 친구들이 그들의 해피엔딩을 지켜봤어. 그날 밤 타케시는 피바다에 누워있는 악몽을 꾸었어. 아키루미가 그를 구하러 달려와 몸을 안고 울고 피바다에서 괴물이 나타났어. 꿈이 끝나자 타케시는 완전 빡쳐서 깨어났어. 그리고 깊게 숨을 몇 번 쉬고 다시 잠들었는데 자신이 빡쳐서 실수한 것도 검이 그의 마력을 빨아들여 검에서 여자로 진화하는 것도 전혀 몰랐어. 다음 날 스가는 타케시와 친구들에게 강력한 주문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어. 아무는 형을 구해줘서 타케시에게 고마움을 전했어. 벤이 앞으로 나와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며 초콜릿을 건넸어. 타케시는 자신이 역대 최고의 정복자라 믿고 있었는데 스가가 나타나 자신도 똑같은 초콜릿을 받았다며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 스가는 아무가 타케시를 좋아한다며 놀렸고 아무는 너무 긴장돼서 그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어. 나중에 키리미도 타케시에게 초콜릿을 줬는데 그 초콜릿은 무이가 준 것과 똑같았어. 둘이 같이 준비했거든. 키리미는 타케시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며 놀렸지만 그는 어젯밤 꾸었던 악몽을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또 다른 밤 그는 구름 위에 있는 이상한 꿈을 꾸는데 무이가 거대한 푸딩을 향해 행복하게 달려가 무이가 구름 속 구멍에 빠지고 타케시는 다시 혼자서 추위 속에 깨어나. 하지만 이번엔 다행히 실수는 안 했어. 그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츠가가 기숙사를 순찰 중인 걸 발견해 악몽 얘기를 듣고 츠가는 타케시한테 가끔 나쁜 꿈은 마법 때문일 수도 있으니 너무 심하면 간호사한테 상담하라고 알려줘. 다음날 아침 타케시는 무이가 발목이 아픈 걸 발견해 푸딩 들고 도망가는 사람을 쫓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그런 건데 자기 꿈이 현실이 된 걸 알고 충격받지만 계속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 해. 그는 간호사실에서 깨어나고 간호사는 그가 단지 잠 부족 때문에 그런 거라며 깨울 때까지 계속 자라고 말해. 타케시는 순종하지만 또 다른 꿈에서 이상한 동굴 안에서 케페가 자신을 바라보는 걸 봐. 그때 간호사가 큰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와 보니 그의 거미 동굴로 변해서 마력을 빨아들이고 있어. 발견되자 다시 검으로 돌아가고 간호사는 타케시를 깨우려고 해. 흔들어 깨우는 게 안 되자 간호사는 꽤 세게 때려서 겨우 깨어나게 해. 깨어나자마자 간호사는 왜 자꾸 악몽에 시달리면서 먼저 오지 않았냐고 꾸짖어. 그리고 나중에 이 악몽들이 그의 검 트와일라이트 때문이었다고 설명해. 기억해. 에드워드 벨라. 알고 보니 검이 허락 없이 자신의 인간 형태를 드러내려고 타케시의 힘을 빨아들이고 있었던 거야. 간호사는 그 거미 타케시에게 악몽 마법을 걸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쓰고 있었다고 말해. 이 마법은 100% 정확도로 미래를 보여줘. 그리고 간호사는 타케시한테 자는 동안 검을 침대 옆에 두지 말라고 경고해. 안 그러면 마력을 빨아가서 죽을 수도 있다고. 타케시는 검이랑 데이트해도 되냐고 묻고 간호사는 원하면 괜찮다고 해서 그가 잠시 생각에 잠겨. 그래서 간호사 말대로 검을 멀리하지 않고 또 다른 밤 트와일라이트 검 옆에서 빠른 슬라이드 쇼를 본 뒤 검의 인간 형태인 트와일라이트를 만나. 그 소식이 모모케에게 전해져 다음 날 그녀가 타케시를 사무실로 불러 꾸짖어.
모모카는 이미 무이랑 키리미가 있는데 거미랑 데이트하고 싶다니 좀 이상하다고 말해. 그래서 간호사 말 잘 듣지 않으면 트와일라이트 검을 압수하겠다고 경고해. 하지만 타케시는 검이 보여주고 싶은 걸 보고 싶다며 검이 필요하다고 답해. 이 자식아? 모모카가 연필로 협박하려고 해. 하지만 타케시가 포기할 기미가 없자. 그녀는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 바로 꿈속에서 트와일라이트 인간 형태와 싸우는 거야. 만약 타케시가 그걸 통제할 수 있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돼. 하지만 모모카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해. 타케시는 진짜 죽어서 꿈속에 갇힐 수도 있다는 걱정도 살짝 해. 하지만 모모카는 그를 잘 돌보고 죽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밤이 되자 팀 전체가 간호사실에 모여 다들 타케시가 트와일라이트와 싸우는 걸 응원하려고 하는데 타케시가 트와일라이트에 대해 품고 있던 더러운 생각은 전혀 몰라. 그런데 잠들기 전에 모모카가 타케시한테 내 검과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다고 말해줘. 근데 그 말에 타케시는 좀 실망하는데 그런 패티시는 없거든.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고 간호사가 타케시에게 수면석을 던지고 교장이 보호 마법막을 쳐줘. 타케시가 눈을 뜨니 어두운 건물 아니고 무이가 그에게 다가와 무이는 그를 밖에 남겨두고 마침 해변에서 만나는데 무이의 옷이 갑자기 더 커진 옷으로 바뀌어. 이게 바로 비치 에피소드인가? 무이가 타케시를 심사하는 눈빛으로 보며 이게 내 꿈속 모습이냐고 물어봐. 타케시는 해변 갈 때 훨씬 더 심한 생각도 해봤다고 말해. 갑자기 무이가 넘어지고 타케시는 도와주려 하지만 역시 비치 에피소드라 결국 그녀 위에 떨어지고 말아. 무이는 쑥스러워서 바다로 달려가고 타케시는 그네에 앉아있는 트와일라이트를 봐. 달려가지만 장면이 금방 바뀌고 무이는 다시 평소 옷차림으로 돌아와. 이게 내가 본 가장 짧은 비치 에피소드야. 갑자기 타케시는 홀로그램으로 엄마를 보고 엄마는 미안하다며 형에 대해 뭔가 말해줘. 그 후 갑자기 동생 게쿠가 나타나 타케시를 공격하며 가족에게 닥친 모든 나쁜 일에 원흉으로 그를 비난해. 게쿠는 천사 검을 핥는데 그 검은 뚫을 수 없는 칼이고 강력한 마법 공격으로 날개를 만들어 타케시는 무이를 보호하려 돌진하지만 형이 트와일라이트로 변해 타케시에게 네가 그 검을 쓸 자격이 없다고 말해. 트와일라이트는 자신의 손에 검의 복제본을 만들고 타케시에게도 하나 줘. 타케시는 그걸 받고 싸울 준비를 하며 트와일라이트에게 자신이 명령하게 만들 거라고 말해. 하지만 트와일라이트는 동의하지 않고 전 주인의 강력한 마법들을 써서 공격해. 타케시는 회피 마법으로 피하려 하지만 트와일라이트가 너무 빨라 밀려나고 무이가 마법 방패로 보호하지만 전 주인의 마법에 방패가 깨지고 흡수돼 트와일라이트는 타케시에게 포기하라고 하고 거절하자 무이를 공격해 그녀의 마법을 서서히 흡수해. 트와일라이트는 무이가 마법을 다 뺏겨 천천히 죽을 거라고 말해. 그리고 타케시가 무이를 구하려면 지금 당장 꿈에서 나와야 한다고 해. 무이는 포기하길 원치 않고 그래서 트와일라이트가 타케시를 공격해. 타케시는 그녀의 공격에 부상을 입고 무이가 그의 마법을 흡수하기 시작해. 기운을 잃고 무릎을 꿇어. 하지만 모모카가 말해준 검과의 관계, 즉 자신이 아버지고 그녀가 딸이라는 말을 떠올려 어머니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어머니가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던 걸 기억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타케시는 재빨리 트와일라이트에게 사과하고 그녀가 공격하기 직전에 자신이 이름을 안 지어줬다고 말하며 그게 그녀가 원한 거냐고 물어. 그 단순한 말에 반응하는 걸 보고 타케시는 그녀에게 존재의 의미를 주겠다고 말해. 결국 그녀를 이터널이라 부르기로 하는데 그들 사이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어서야. 그때 그녀가 검을 떨어뜨리고 얼음이 깨져 내려가. 그녀는 바닥에 앉아 새 주인이 지어준 이름을 듣고 감격해. 그리고 검이 빛나며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타케시가 검을 들고 있을 때 무이가 달려와 그를 껴안으며 무사함에 기뻐해. 그 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4월이 찾아와. 이제 타케시와 키리미는 쓸모없는 마법학교 1년을 마친 걸 기념하며 데이트 중이야. 그들은 아직도 때때로 타케시에게 예언 꿈을 보여주는 이터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꿈 없이 그냥 자고 싶다고 해제하더라. 곧 일본 호그와트의 새내기들을 맞이할 시간이 되고 2학년인 타케시와 키리미가 접수를 맡아 그때 아이다가 여동생 후타바와 함께 나타나 마법학교에 입학하는 걸 보고 둘 다 충격받아. 타케시와 키리미는 불량배 친구에게 이렇게 예쁘고 예의 바른 동생이 있다니 믿을 수 없다며 즉시 입양됐다고 말해. 그가 친동생이라고 하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동생이 어떻게 마법을 쓸 수 있게 됐느냐고 물어봐. 아이다가 설명하길.
방학 중 후타바가 밤에 남자의 생일 파티 가고 싶어 했는데 자신이 못 가게 막았다나 봐. 둘이 크게 싸우다가 그가 폭발하듯 화내면서 동생에게 마법을 썼다고 해. 그래서 이제 후타바도 마법사처럼 된 거야. 아이다와 후타바가 지도실로 달려가고 타케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목소리를 들어 앞을 보니 동생 게쿠가 학교에 입학하는 걸 보고 타케시도 키리미도 믿을 수 없어 해. 게쿠는 자신이 지금 메이드라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주겠다 약속하지만 결국 아무한테도 마법사가 된 경위를 말하지 않아. 어느 날 목욕탕에서 우연히 마주치는데 게쿠가 이상할 정도로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 심지어 그의 등을 씻겨주겠다며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 게쿠는 둘 사이 긴장감에 사과하며 사고는 타케시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다리 기능 대부분을 잃어 좌절했었다고 고백해 그래서 결국 그때 이미 싸우고 있었던 타케시에게 화풀이 했던 거야. 타케시는 오해를 풀고 동생을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해 갑자기 동생과의 악몽을 기억하며 마음에 의문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고등학교 생활이 평범하고 평화로운 걸 막지는 못해. 연습도 잘 해나가고 있어. 어느 날 점심시간에 초록머리 선생님이 타케시를 부르더니 게쿠가 그의 동생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선생님은 게쿠가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애라며 타케시에게 동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라고 경고한다. 타케시는 혼란스러워하며 선생님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다. 그날 밤 타케시는 또 악몽을 꾸는데 예언들이 슬라이드쇼처럼 지나가다가 끝없는 어둠 속에 떠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게쿠를 만나고 게쿠는 자신에게서 모든 걸 훔쳤다고 주장한다. 게쿠는 이제 타케시가 훔쳐갈 차례라며 황혼을 훔쳐내고 나를 그에게서 고칠 거라고 선언한다. 타케시는 비명을 지르며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는데 그때 창문에 케페가 앉아있는 걸 발견한다. 타케시는 칼을 뽑지만 케페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대화하러 온 거라며 진정하라고 말한다. 케페는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는 18세기 말 마법사 집단이 약한 마법사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며 지배하려 했던 때부터 시작된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믿었던 이 마법사 집단이 바로 위자드 브레이서였다. 타케시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이런 소문. 믿기 쉽지 않아 의심까지 한다. 하지만 케페는 자신의 눈을 믿는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타케시에게 고스트 트레일러의 리더인 카즈마를 들어본 적 있냐고 묻는다. 케페는 자신과 카즈마가 일본 호그와트에서 함께 공부했던 어린 시절 친구라고 말한다. 카즈마는 엄청난 힘을 가졌고 그 억압적인 마법사 집단은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하지만 카즈마는 자신을 전쟁 도구로만 쓰려는 걸 알고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었다. 카즈마가 위자드 브레이서 사무실에 가서 거절 의사를 밝히자 담당자는 그의 부모님이 인질로 잡혀 있으니 그들을 다시 보려면 우리 편에 들어오라고 협박했다. 분노한 카즈마는 즉시 부모님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여기 서명하고 저기 서명하고 그러면 풀어줄 거라고 말했다. 분노가 폭발한 카즈마는 지팡이를 세차게 휘둘러 그를 때려 죽이고 말았다. 그가 그랬을 때 부모님이 살해당했고 이 일로 카즈마는 공개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만 모아 고스트 트레일러를 만들었으며 위자드 브레이서에게 위협받는 이들을 규합했다. 타케시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져 카즈마가 수백 명의 비정상, 인간 마법사를 죽인 테러리스트라고 말한다. 케페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수천 년 동안 무고한 마법사들을 사냥해온 끔찍한 사람들이 있었고 카즈마는 그걸 끝내려 했던 것뿐이라고 말한다. 마법사들에 대한 대마법 전쟁을 시작한 건 우연이었다고 덧붙인다. 그 전쟁은 도쿄에서 시작되었고 많은 강력한 마법사들이 서로 싸우며 목숨을 잃었다. 싸움이 거의 끝나갈 때 이전에 트와일라잇 사용자와 카즈마가 마주했다. 그는 그녀에게 파괴적인 마법을 사용했지만 그의 친구가 배신하며 그 공격을 막기 위해 요코라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 몸을 내밀었다. 그는 목숨을 잃었고 요코와 카즈마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타케시는 이 장면에 멍해졌고 상황은 더 악화되는데 큐피가 그에게 나나세 요코를 들어본 적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의 스승이자 위저드 브레이서 15대 마법사 중 한 명이었다. 타케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이름이 자기 엄마 이름이라며 말한다. 그는 큐피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묻는다. 큐피는 그 친구가 요코를 사랑했고 그날 밤 그녀를 구하지 않았다면 타케시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큐피는 타케시에게 감사의 표시로
자신들과 함께하길 원하고 못한다면 적어도 검을 돌려달라고 한다. 왜냐하면 도와줄 수 없다면 그 검을 가질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타케시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거절하고 큐피는 이제 마법사가 됐으니 언젠가는 편을 선택해야 할 거라고 말한다. 그는 소년에게 두 그룹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만 타케시는 어느 쪽에도 가길 거부한다. 큐피는 그가 위저드 브레이서를 선택하지 않은 걸 보고 감탄하며 결국 그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방을 떠나면서 타케시의 마법 눈은 사실 어택 비전이라는 능력이며 진실을 보여줄 거라고 한다. 그 능력을 익히면 스스로 유령 트레일러에 올 거라고. 믿는다면 모모카에게 이 이야기를 확인해 보라고 한 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다. 타케시는 그를 알아차리지만 깨어나서 꿈속에서 큐피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다음 날 그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간다. 전쟁과 자신의 엄마가 그 일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묻는다. 모모카는 엄마 요코가 위저드 브레이서 15대 마법사 중 한 명이었다고 확인해주고 갑자기 타케시는 이상한 환상을 본다. 그는 친구들에게 달려가지만 아무도 몰랐던 사실은 유령 트레일러 본부에서 카즈마가 17년 만에 처음 눈을 뜨고 있었다는 것이다. 큐피는 보스가 그랬을 때 잠들어 있었고 반응 후 그들이 본 건 그저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뿐이었다. 그러다 바이올렛이 미래를 예언하며 카즈마가 단계적으로 깨어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완전한 부활의 순간은 곧 다가온다. 한 달 후 카즈마는 17년의 긴잠에서 깨어나고 충성스러운 동료들이 그의 곁을 둘러싼다. 그리고 큐피가 말하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위저드 브레이서는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는 카즈에게 그들을 박멸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카즈마는 제2차 대마법 전쟁 개시를 명령한다. 그와 동시에 타케시는 교실에서 최근 겪은 악몽을 생각하고 있다. 항상 용이 나타나는데 그 의미가 궁금하다. 무이가 다음 수업 부르러 오자 타케시는 일어나고 그의 눈이 환상을 보여준다. 그는 급히 소리쳐 모두 엎드리라고 한다. 모두 당황하고 조용해지지만 교실 창문이 산산조각 나고 키리미가 파편에 맞을 뻔한다. 타케시는 꿈에 나타난 그 사람처럼 밖을 바라본다. 건물이 흔들리고 아이다는 후타바를 구하러 달려가며 타케시는 키리미를 도와 일으킨다. 바로 그때 붉은 로브를 입은 마법사들이 학원 캠퍼스에 침입해 학생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타케시는 게쿠를 걱정하며 키리미와 함께 그를 찾으러 달려간다. 무이가 스가를 확인하러 가던 중 붉은 로브의 마법사 무리를 마주치고 양쪽에서 공격받는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얼음 마법으로 모두 물리친다. 교장은 자신의 사무실을 나와 다가오는 모든 공격자를 처치한다. 그때 3명의 마법사 팀이 그녀와 맞서러 온다. 그녀는 그들을 펜드래곤 커뮤니티의 3인방이라 알아보고 언제부터 팬텀 트레일러와 손을 잡았냐고 묻는다. 새 마법사는 말하기 싫어하며 즉시 그녀를 무찌르려 계획을 실행한다. 첫 번째 남자는 스테이플러 건으로 방을 밀폐 공간으로 만들고 모모카의 흑문 마법은 그 밀폐 공간 안에서 통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마법사는 방 안의 공기를 모두 제거하고 교장이 산소 부족에도 쓰러지지 않자 충격을 받는다. 모모카는 검으로 바닥을 찌르고 장벽을 뚫어 원래대로 되돌린다. 그녀는 자신들이 그녀를 과소평가해서 약점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처음부터 30년 경력. 그녀는 그들이 공기 없이도 숨 쉴 수 있는 이유가 서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처음 만든 문은 항상 그들과 접촉 상태를 유지하려는 장치였다. 모모카는 검은 구멍을 만들어 그들을 빨아들이고 지하실에 가둔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유령 트레일러에 바이올렛이 나타난다. 그녀는 카드로 악마 전사를 소환해 모모카를 공격하게 하고 모모카는 이 적을 상대하느라 고전한다. 갑자기 바이올렛이 악마를 취소하고 용을 소환하자 모모카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다. 용은 꼬리로 공격하고 그녀가 방어하려 하지만 소용없어 결국 기절한다. 한편 화면 반대편에서 타케시와 키리미는 게쿠를 찾고 있는데 공격자와 같은 붉은 복장을 입은 게쿠가 나타난다. 키리미는 그가 무사한 걸 보고 안도하지만 타케시의 어택 비전이 위험을 경고한다. 그는 형과 맞서고 형은 자신의 어택 비전을 저주하며 도망치는 것밖에 모르는 겁쟁이 전용 마법이라고 비난한다. 형은 타케시에게 죄를 너무 쉽게 용서받은 거 아니냐고 묻고 타케시는 게쿠가 지금 유령 트레일러 편임을 깨닫는다. 게쿠는 카이파이에게서 마법을 배웠고 이제 그의 명령 아래 충성스러운 병사라고 주장한다. 키리미가 미친 짓 그만두고 유령 트레일러에서 나가자고 하지만
개쿠는 거기 있는 게 좋다며 거절해. 그리고 자신에게 힘을 줘서 형한테 복수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해. 개쿠가 사라졌다가 순식간에 타케시 뒤에 나타나 공격하지만 타케시는 공격을 막아내. 하지만 개쿠는 또다시 사라지고 계속 공격을 이어가 키리미가 개쿠한테 타케시 그만 괴롭히라고 부탁하지만 분노에 눈이 먼 개쿠는 계속 타케시를 때려. 그러다 개쿠가 자신의 마법을 알려주는데 원하는 곳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 지금은 형의 공격 시야와 자신의 마법을 테스트 중이고 방금 자기 마법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걸 발견했대. 개쿠가 검을 들어 올리자 타케시는 방역을 시도하지만 이미 순간이동에 뒤로 돌아가 어깨를 찔러버려 키리미가 달려와 타케시를 보호하며 울면서 왜 이러는지 묻는데 이 애니는 꼭 가족 드라마가 끼어야 해. 작가가 대본대로만 쓴 거라니 참. 개쿠는 형이 자기 앞에 차를 밀어버려서 복수하려는 거라고 말해. 그리고 순간이동 마법을 얻었는데 다친 다리에 딱 맞는 보상이었대. 타케시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며 검을 뽑고 키리미에게 물러나라고 해. 형을 죽이면 만족하냐고 묻지. 하지만 개쿠는 살려두겠다고 하면서 여자친구랑 검까지 다 빼앗겠다고 약속해. 강력한 마법으로 자신을 악마로 변신시키고 날개를 만들며 검에는 검은 불꽃이 붙어 개쿠가 속도를 높여 타케시의 배를 강하게 주먹으로 쳐 사방에서 계속 때리더니 마지막엔 강력한 펀치로 쓰러뜨려 키리미가 울면서 다시 타케시에게 달려가는데 개쿠가 거리를 두라며 말해. 키리미가 말을 안 듣자 그녀를 끌어당기고 타케시를 발로 걷어차. 하지만 키리미가 빠져나와 남자친구에게 달려가 키스하는데 립밤 덕분에 마법이 발동되어 키리미가 타케시 자신으로 변신해버려. 개쿠가 질투 폭발해서 강제로 그녀를 떼어놓고 저항하자 때리기까지 해. 그때서야 그녀가 여전히 키리미이자 타케시, 여자친구란 걸 깨닫고 후회해. 하지만 타케시 검과 함께 그녀를 데려가는 건 막지 않아. 타케시는 어두운 곳, 꿈속에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봐. 거기서 에너지 구슬을 받고 닿자마자 밝은 빛이 반짝이며 예언을 보여줘. 그 안엔 개쿠와 어머니가 싸우고 개쿠가 어머니를 공격하는 모습이 있어. 타케시는 미친 동생이 자기 엄마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절망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밖에선 무가 타케시를 찾고 있는데 무는 의식 잃은 타케시 옆에 바이올렛이 있는 걸 봐. 무는 유령 트레일러에 있던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를 친 사람인 줄로 생각해. 야, 너 걔 남친도 아니잖아? 미쳤냐? 무가 바이올렛에게 총을 겨누자. 바이올렛은 재빨리 카드를 꺼내 악마의 사수를 소환해 채찍 공격을 펼친다. 상대는 엄청 빠르게 번개탄과 불탄을 피하며 소환수를 이용해 시선을 분산시킨다. 바이올렛은 타케시를 새 장난감 삼으려 하지만 무가 그를 구하려 돌진해 악마 수녀에게 달려들고 수녀는 채찍으로 무의 다리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다. 무는 무기를 잃고 수녀가 마무리 공격을 하려 한다. 그때 3명의 소녀가 나타나 무를 구하고 수녀를 순식간에 박살낸다. 그들은 강력한 사이클론을 만들어 바이올렛을 휩쓸고 무는 재빨리 타케시에게 달려간다. 유령 트레일러 대원이 도망가고 무가 타케시를 깨우자 타케시는 개쿠가 키리미를 납치했다고 말한다. 그들을 구한 소녀들의 리더가 다가와 자신을 일본 호그와트 4학년 이내이라고 소개하며 불법 DVD를 파는 카멜론 연합의 일원이라고 한다. 그때 스가가 도착하는데 여동생 걱정하다가 여자친구 이네이가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어 안심한다. 스가는 전설급으로 무자비하게 싸우는 녀석이다. 타케시는 일어서려 애쓰지만 심하게 다쳐서 쓰러진다. 스가는 의사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네이와 친구들은 그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한다. 그런데 데려가는 병원은 살아있는 세계에 있다. 가는 길에 무와 바이올렛은 납치당할 때 키리미가 남긴 유물을 발견하고 주워든다. 3일 후 타케시는 병원에서 깨어나고 무가 그의 개인 간호사로 돌본다. 무는 그가 무사한 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타케시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때 이다가 방에 들어와 순간을 깨고 타케시를 안으며 그의 비극을 듣는다. 공격 당일 조사부에서 후타바를 조사하러 데려갔고 그녀가 버티자 공격했다. 무는 조사부가 엄청난 힘과 재능을 가진 마법사들을 다루는 특수부서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아직도 이다의 여동생에 대한 소식은 없고 스가도 지금은 도울 수 없다. 타케시는 친구를 위로하며 후타바가 전쟁터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게 오히려 낫다고 말하지만 그 순간 키리미가 납치된 걸 떠올린다. 곧 스가와 그의 여자친구가 도착하고 타케시는 두 사람에게서 모모카 교장이 실종됐고 건강한 학생들이 전쟁 준비를 위해 모이고 있다는 걸 듣는다.
하지만 스가는 타케시가 완쾌될 때까지 침대에 있으라고 한다. 그러나 타케시는 참지 못하고 키리미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물으며 그녀를 구하러 가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다는 단서가 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무이는 키리미가 남긴 마법 도구를 떠올리지만 마이실로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숨긴다. 밤에 모는 타케시 옆에서 잠들고 그는 산책하러 깨어난다. 자신의 슬픈 상황을 생각하던 중 그는 스가를 발견하고 그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는다. 알고 보니 타케시는 카멜롯 본부에 있는데 이곳은 여성 전용이라 완쾌되면 당장 나가야 한다고 한다. 대화 중 스가는 타케시가 아직 많이 약하니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부탁한다. 만약 복귀하면 위저드 브레이스가 분명 전쟁 최전선으로 보낼 거라고 한다. 스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타케시는 이 모든 걸 듣고 이전보다 더 무력함을 느끼며 방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뭐를 보자 조금 기운이 난다. 병원에서 쉬는 동안 마법사 세계는 변화를 맞이한다. 유령 트레일러 본부에서 카즈마가 전쟁을 위해 군대를 결성하고 가장 신뢰하는 친구 케페를 보내 위대한 마법사 현자를 사냥하게 한다. 케페는 경비병을 모두 죽이고 현자를 부상 입히는 데 성공하지만 사악한 계획을 설명하게 하려고 그를 살려둔다. 알고 보니 고대 마법 세계의 주문 지프가 살아있는 세계를 마법사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현자가 여기서 죽으면 지프 주문이 사라져 인간들 사이에 다시 혼란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카즈마는 위저드 브레이스와 7대 연합을 파괴해 새로운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려 한다. 계획 설명이 끝나자 케페는 현자를 죽이고 그의 몸에서 불꽃이 터져 나오며 지프 주문이 해제됐음을 알린다. 이제 마법사들은 자유롭게 살아있는 세계에 들어가 싸울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양쪽 마법사들이 살아있는 세계로 나와 공중에서 싸우기 시작하고 일반 인간들은 충격 속에 빠진다. 그들의 싸움은 건물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며 타케시도 곧 그 소식을 듣는다. 그는 충격받고 게쿠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다는 예언이 다시 떠올라 스가와 동료들에게 집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잠시 논의 끝에 허락받는다. 집에서 타케시의 어머니 요코는 전쟁 시작을 눈치채고 속상해한다. 타케시가 동행과 함께 도착하자 요코는 안도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그들 사이에 남아있다. 요코는 전 지도자로부터 편지를 받고 공식적으로 타케시를 훈련시키라는 요청을 받는다. 두 소녀는 놀라지만 요코는 자신은 더 이상 마법사가 아니며 전쟁에 싸우러 나갈 생각이 없다고 답한다. 하지만 옳고 그름에 관한 긴 논쟁이 벌어진다. 요코는 어머니로서 결국 자신이 직접 타케시를 훈련시키는 게 낫다고 결론 내린다. 받은 편지를 보던 중 반지를 발견하고 그 반지가 그녀에게 타케시 훈련 요청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녀는 타케시를 훈련실로 데려가고 타케시는 마법도 못 쓰는 늙은 여자가 어떻게 가르쳐라며 묻지만 요코는 일시적으로 마법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반지의 힘을 보여준다. 그녀는 아들에게 키라미를 구하고 싶냐 아니면 유령 트레일러를 이기고 싶냐고 묻지만 다케시는 전쟁에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해.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해. 그의 어머니는 그런 다케시의 결심을 이해하고 그가 마법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보여달라며 첫 훈련을 시작해. 그녀는 그의 마법에 감명받지 못하고 가능한 한 엄하게 훈련시키기로 결정해 다케시는 눈가리개를 하고 대나무 검으로 어머니와 싸워보려 하지만 여기저기 맞아 몸이 온통 쑤셔. 점점 다케시는 어머니와의 훈련 덕분에 실력이 좋아져. 하지만 다케시는 모르는 사실. 그의 어머니는 몸 상태가 안 좋아. 그녀가 낀 반지가 생명력을 소모해 마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지. 즉, 그녀는 아들을 전쟁에 준비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어. 며칠 뒤, 다케시는 무이를 만나 훈련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자. 둘은 좋은 대화를 나누지만 다케시는 다시 키라미 걱정을 하기 시작해. 무이는 마침내 자신이 납치됐던 날 발견한 유물을 다케시에게 건네. 이건 마법사들을 운명적인 장소로 순간이동시키는 마법 도구라며 이걸로 키라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해. 다케시는 놀라서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냐고 묻고 무이는 이걸 보면 다케시가 자살할 거라 생각했다고 답해. 훈련이 끝난 지금 그녀는 다케시가 키라미를 구할 능력이 있다고 믿어. 다케시는 고마워하며 훈련부터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해. 무이는 자신 때문에 그가 메이드가 된 거라며 다시 사과해. 무이는 울지만 다케시는 자신이 약해서 그런 거라며 그녀가 항상 자신을 지지해줘서 고맙다고 말해. 한편 키라미는 계속 유령 트레일러 본부에서 의식을 잃고 있어.
그곳에서 다케시가 옆에서 죽은 악몽을 꾸지. 그녀는 그 꿈에 깜짝 놀라 깨어나고 낯선 방에 있다는 걸 알게 돼. 거울을 보는데 자신이 다케시처럼 생긴 걸 보고 더 충격받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 하던 중 게쿠가 나타나고 그녀는 게쿠가 다케시를 때렸던 것과 키스 후 자신이 다케시로 변한 걸 떠올려 불행히도 그녀가 입술을 깨물면서 마법의 립밤 때문에 풀리고 말아. 그녀는 언제 이런 능력이 생겼는지 궁금해하고 게쿠는 지금이 더 예쁘다며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해. 키라미는 소름 끼치며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케시가 부러워서 빼앗으려 하는 거라고 말해. 그녀는 자신도 검도 게쿠 것 아니라고 분노하며 말해. 키라미는 도망치고 게쿠가 뒤쫓아. 그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오이가미를 만나. 오이가미는 그녀를 보고 놀라며 왜 유령 트레일러 본부에 있냐고 묻지. 키라미도 놀라지만 그를 믿고 도움을 청해 걔가 게쿠랑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서 오이가미가 자기 방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원래 기억이 돌아왔다고 해. 근데 여전히 그녀랑 다른 애들이랑 보냈던 시간들은 기억하고 있어. 그때 그의 그룹에 짜증나는 여자애. 하루카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오이가미는 키라미 위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돼. 하루카가 언제 여자친구 생겼냐고 묻자. 둘 다 아니라고 혼내주지. 키라미가 다시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긴 대화 끝에 하루카가 협력하기로 결정해. 게쿠가 자기 자리를 뺏어서 엄청 화가 났거든. 그들은 그녀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 성이 마법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일본 호그와트 기숙사처럼 구조가 계속 바뀐다고 알려줘 키라미를 문 앞으로 데려갔는데 게쿠가 다가오는 걸 보고 그녀는 숨고 오이가미가 그를 공격해. 베테랑 변태인 게쿠는 키라미의 허벅지 한 번 보고 바로 알아채고 다가가려고 해. 호타루가 자기 피부로 변신하자고 제안하고 키라미는 립밤을 바른 뒤 호타루의 열정적인 키스를 받고 변신해. 하지만 원래 호타루는 도망가고 게쿠는 변신한 키라미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지만 오이가미는 알아채고 도우려 해. 밖에서 카이파이를 만나 오이가미와 얘기하려고 데려가고 키라미는 혼자 남겨져. 키라미는 여전히 성에서 나갈 길을 찾으려 뛰어다니지만 이곳은 미로라 금방 지쳐버려 아무것도 못 찾고 입술에 땀을 닦는데 마법이 풀려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키라미는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계속 걸어가고 어두운 복도를 발견해.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히고 한 남자가 다가와. 처음엔 무서워하지만 그가 손을 내밀자 잡고 거대한 거울을 포털로 만들어 둘이 들어가. 키라미는 사무실에 와서 깜짝 놀라고 앞에 있는 남자가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 카즈마라는 사실에 겁먹지만 그가 해칠 의도는 없대. 집에선 타케시가 훨씬 강해졌고 엄마가 아주 강력한 마법을 가르쳐주기로 결정해 엄마가 마법진을 만들고 타케시에게 집중하라고 해. 타케시는 지시를 따라 부양하기 시작해. 요코는 그를 보며 행복했던 옛날 가족 시절을 떠올리고 향수를 달래며 훈련을 마쳐. 떠나기 전 타케시는 왜 마법에 대해 말하지 않았냐고 묻고 그 순간 요코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안 알려준 자신이 형편없는 엄마였다는 걸 깨달아 갑자기 기절하고 타케시가 그녀를 부축해. 그 순간 그녀가 중요한 말을 하려 하지만 타케시는 지금은 쉬라고 해. 그날 나중에 타케시는 쿠루미를 구할 만큼 강해졌다고 생각하고 막 구하러 가려는데 무이랑 아이다가 와서 혼자 안 간다고 말해. 둘 다 지원할 준비가 됐다며. 타케시는 마법기기의 버튼을 눌러 귀신 트레일러 본부로 순간이동해 거울에서 나와 어두운 홀에 들어서니 오이가미와 루디루가 이미 기다리고 있어. 오이가미가 왜 마법 유물을 갖고 있냐고 묻는데 그건 쿠루미한테 준 거였고 타케시는 분노하며 여자친구가 어디 있냐고 따져. 오이가미가 타케시에게 답해. 답을 원하면 이겨보라고 공격해. 타케시는 예비검으로 공격을 막고 공격 시야로 피하며 반격해. 아이다랑 무이가 도우려 하지만 루디루가 주사기를 꺼내며 그녀랑 싸워야 한다고 해. 오이가미가 해방술을 써서 힘을 키우고 타케시를 압도해 땅에 내동댕이 쳐. 그가 마법 총알을 쏘고 마지막 일격을 가해. 타케시는 반발 효과가 있는 방패로 맞고 오이가미는 싸움이 재밌어진다며 즐기기 시작해. 두 번째 싸움에서 루디루가 불리해지고 힘을 키우지만 아이다가 그가 여자를 때리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힘을 아꼈다고 말해. 그래도 여자가 어필하려고 하니 마초 모드로 간대. 그가 루디루에게 총알을 쏘아 주사기를 부수고 그녀가 욕을 하지만 머리 박치기로 기절시켜 끝내. 무이가 타케시를 지원하며 오이가미를 쏘고 오이가미가 방역하는 틈에 타케시는 주문을 외워 공격을 완성해 검의 오라를 방출하고 적들의 공격을 모두 쉽게 피해. 오이가미도 검의 오라를 써서 타케시를 밀어내고
타케시는 무이에게 신호를 보내 도움을 요청해 타케시가 오이가미를 공격하지만 그의 무거운 방패에 막히고 검이 부러져 타케시가 다시 공격하며 무이의 지원을 부탁해 무이가 순순히 따르고 타케시는 마법 총알 타이밍에 맞춰 반대쪽 눈에 두 번째 마법을 써 합동 공격으로 오이가미의 무거운 이슬 방패를 깨뜨려 그를 무찌름. 타케시는 이제 훨씬 강해졌고 미래도 더 잘 보인다며 포기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해 오이가미가 패배를 인정하고 아이다가 오테로도 데려가 그들은 키라미와 있었던 일들을 타케시 일행에게 말하지만 지금 그녀가 어디 있는지는 전혀 몰라. 타케시의 공격 시야가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 걸 확인해주고 키라미를 도우려 한 것에 감사해. 하지만 지금 키라미 위치를 알 수 없으니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해. 키라미가 카즈마랑 함께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카즈마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었거든. 타케시는 집에 돌아와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받아. 문 앞에 도착하자 혈흔 묻은 게쿠가 집에서 나오고 있어. 타케시는 무표정하게 형이 엄마를 죽인 꿈을 떠올리며 게쿠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지. 게쿠는 요코가 먼저 공격했다고. 자기는 정당방위였다고 대답해. 그때 타케시는 화가 나서 칼을 뽑으며 동생한테 비켜달라고 소리쳐. 가쿠는 웃으면서 아직 죽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 그 순간 타케시는 자신이 에테르나를 들고 있다는 걸 깨닫고 칼이 동생의 어두운 성격 때문에 왜곡된 것 같다는 걸 알아차려 이걸 본 가쿠는 칼을 핥으며 이걸 내 몸에 시험해볼 거야 라고 말하지. 타케시는 분노하지만 가쿠는 이제 더 괴롭히기로 작정하고 칼을 인간 형태로 변신시키라고 명령해 사슬에 묶인 에테르나를 본 타케시는 안타까워하며 이럴 시간이 없다면서도 에테르나는 가쿠의 명령대로 타케시를 공격해 타케시는 멈추라고 간절히 부탁하지만 에테르나는 감정 없이 공격을 계속해 타케시는 칼을 들고 치명타를 날리려 하지만 가쿠가 에테르나를 막아 다시 칼로 돌려놓아 동생을 죽이고 싶지만 그 전에 끔찍한 가족 비밀을 털어놓으려 해. 가쿠는 3년 전 사고가 타케시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해. 둘 다 타케시가 차 앞에 밀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어. 사실은 엄마 탓이었어. 엄마가 카멜롯의 리더에게 막내 아들을 죽이라고 부탁한 거지. 하지만 실패했고 그가 평생 절름발이가 된 걸 알고 나서는 다시 해칠 수 없었대. 타케시는 믿을 수 없다며 가쿠가 거짓말한다고 비난하지만 가쿠는 엄마를 때려서 알아냈다고 해. 엄마는 가쿠가 끔찍한 괴물이 될 미래를 봤고 교육 대신 죽여서 막으려고 했던 거야. 이 말을 듣고 타케시는 충격에 휩싸여 칼을 집어들어 형을 욕하며 분노하는 타케시에게 가쿠는 주변을 파괴하며 자신의 힘을 보여줘 이제 싸움을 끝내자고 타케시에게 말하지. 이 순간 타케시는 가쿠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때임을 느껴 두 형제는 변신하고 가쿠는 악마 날개를 펼치며 칼은 어둠 마법으로 뒤덮여. 타케시는 이 작품의 미친 작가가 1초 만에 생각해낸 새 변신을 사용해 가쿠가 순간이동해 공격하지만 이번엔 타케시가 움직임을 예상하고 막아내 두 사람은 하늘로 싸움을 옮기고 타케시는 스토리 대본을 읽듯 형의 움직임을 예측해 피해 가쿠를 공격해 상처를 입히고 치명타를 날리기 위해 텔레포트할 장소 바로 앞에 도착해. 하지만 충돌 직전 번개가 둘 사이를 갈라놓아 타케시는 위를 올려다보고 멋진 사람들이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걸 봐. 완전 미친 짓이지. 자기네가 가진 유일한 번화가를 싸우고 부수다니. 대박 아이디어야. 평소처럼 타케시를 도우러 가고 싶은 애들이 있지만 스가가 진영을 유지하라고 하고 전투를 그쪽으로 이끈다. 화면 반대편에선 큐피가 유령 트레일러 멤버들을 이끌고 모두 죽이라고 애정을 담아 명령한다. 두 그룹 간의 전투가 시작되고 이다와 무가 싸울 때 쿠루미도 타케시를 찾으려 애쓴다. 대규모 전투 아래에서 가쿠와 타케시는 계속 싸우고 장남은 점점 빨라지고 무모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타케시의 방어를 뚫지 못하고 있다. 싸움이 계속되면서 둘 다 지쳐가고 그때 가쿠가 폭발한다. 그는 옳고 그름을 더 이상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한다. 엄마를 공격한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라며 타케시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한다. 이제 자신에겐 돌아갈 곳이 없다고. 타케시는 그에게 유령 트레일러를 떠나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공격 태세를 해제하고 형제애를 내민다. 여전히 흥분한 가쿠가 천천히 다가오지만 그의 검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가득하다. 쿠루미가 그들이 악수하려는 순간을 보고 타케시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가쿠가 형의 손을 잡자 그는 영웅의 말에 저항하는 힘을 드러내며 형을 바보라고 부른다. 그러나 쿠루미가 달려가 그를 안으며 자신을 희생해 그를 보호한다. 가쿠는 좋아하는 사람이 찔린 걸 보고 쇼크를 받고 타케시는 심하게 다친 쿠루미를 위로하며 절망한다. 싸움을 포기하고 쿠루미에게 집중한다. 다행히 스가가 와서 그녀를 지켜준다. 타케시는 싸움을 끝내는 동안 그녀를 부탁한다. 분노에 휩싸인 타케시는 형에게 강력한 힘을 쓰며 가쿠는 여전히 그로트가 자기 공격 앞에 쓰러진 건 자기 잘못이 아니다라며 병신 같은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타케시는 주저하지 않고 공격을 퍼부으며 가쿠를 밀어붙인다. 그는 가쿠를 완전히 제압하고 땅에 쓰러뜨린다. 그 뒤 타케시는 가쿠 옆에 앉아 이걸 끝내자고 말한다. 꺼져. 이 쓰레기야. 더 이상 한심한 변명이 없자 가쿠는 다시 형을 욕하며 쿠루미를 뺏긴 건 다 형 탓이라고 한다. 둘은 다시 격돌하고 마법이 통제를 벗어나 주변 모든 걸 파괴한다. 두 사람의 힘이 도시 전체에 드러난다. 멀리서 이 싸움을 본 모모카가 대전쟁에 참여하러 도착한다. 그녀는 두 형제의 힘이 통제를 벗어났다는 걸 깨닫는다. 검은 구멍을 만들어 던진다. 블랙홀은 커져 도시를 집어삼키고 남은 건 크레이터뿐이라 타케시의 친구들을 당황하게 한다. 무너진 타케시 집에서 카즈마가 요를 치료하고 바이올렛은 밖에서 기다린다. 그녀는 임무에 성공하면 마침내 이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한다. 카즈마가 왜 이렇게 변했는데도 충성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줬기에 그에게 복종하게 됐다고 말한다. 카즈마는 구겨진 쿠루미와 요 사진을 꺼내 과거를 떠올린다. 그 사진은 원래 타케시만이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는 요를 바라보며 이번엔 미래를 바꾸겠다고 약속한다. 곧 타케시는 공원 벤치에서 깨어나 자신이 어디인지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다. 주위를 둘러보니 마법 아카데미에 있고 전쟁 후 언제 재건됐는지 궁금해한다. 엄마를 찾다가 초록머리 선생님과 함께 있는 걸 보고 다가가려 하지만 요가 자신을 못 본 척 지나가자 충격받고 믿을 수 없어 한다. 나중에 포스터를 보고 현재 연도가 1998년임을 알게 된다. 그때 요는 1살이고 가쿠와 충돌할 때 검의 주문 때문에 과거로 보내졌다는 걸 깨닫는다. 더 충격적인 사건들이 타케시 앞에서 벌어지고 케이페와 모모코가 함께 걷는데 갑자기 또 다른 친구가 합류한다. 타케시가 이름을 기억하고 이 마법사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그 남자임을 알게 되고 카즈마도 합류한다. 조금씩 상황이 이해되지만 갑자기 가쿠가 절뚝거리며 카즈마와 친구들에게 다가와 합류한다. 그는 그들의 일원인 듯 보이고 타케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해한다. 그는 이 모든 게 악몽이길 빨리 끝나길 바란다. 하지만 꿈이 아니고 가쿠는 타케시에게 곧 다시 싸워야 한다며 준비하라고 말한다. 이게 미친 거 끝이다. 이 영상 다들 공유해라. 브로, 아버지, 어머니한테 보내고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그건 필요 없다. 알았지? 브로, 근데 친구한테는 보내. 야, 브로, 이 계정은 애니 봐봐. 어쨌든 화면에 더 많은 영상들이 뜰 거야. 여기까지 봤으면 클릭해. 여기까지 본 넌 진짜 전사야. 용감하고 전설적이야.